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만평의 강성만입니다. 이제 2022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한국의 정치판도 점점 매서운 추위의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제 말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이 대장동 게이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이분이 긴급 체포가 되고 또 검찰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책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집행을 했습니다. 한 차례 민주당 의원들이 저항 속에 못했는데 결국은 집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또 보이콧했습니다. 아예 참석하지 않고 아마 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같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내년도 살림을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결부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자체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투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거리의 투쟁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한국 정치가 옛날에는 뭐 독재다 민주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가투를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게 이재명 대표라는 개인의 비리 의혹을 가지고 가투를 할 정도의 전국 상황이 됐다는 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쩌다 한국 정치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옛날에는 뭐 민주주의를 하겠다 군사 독재로부터 이런 큰 명분을 가지고 가투를 했죠. 그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그럴 때도 광화문에 촛불이라는 가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또 많은 촛불에 참여한 국민들은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투는 문재인 정권 때 조국을 지키겠다고 서초동에 모였던 그런 가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의 가투가 아니겠는가. 조국의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가투. 이번에도 이게 이재명의 어떤 개인 비리 의혹을 이걸 뭐 조작이다 탄압이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명분 없는 가투가 전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규 씨의 어떤 말, 또 이재명의 말, 또 그 밖에 정치권 주변의 여러 말들을 모아서 말 국민 여러분 수없이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틀리는지 누구의 말이 맞는가 말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주목을 받기 어렵지요. 말이 정치인의 경쟁력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반 사람들도 말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어렵지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환호하고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죠. 아주 말을 잘하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탁탁 치고 나가는 모습이 제가 봐도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또 말을 지나치게 쌍욕을 하거나 또 막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유동규 씨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다 관련된 말하자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이분도 측근 중에 측근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구속된 지 1년 만에 만기로 풀려났는데 이분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1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온 것이죠. 야, 내가 뭐 의리 지키려고 이렇게 내가 입도 다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말하자면 자기가 관계했던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의 뭐 자기보다 더 측근들이 자기에게 하는 걸 보니까 배신감이 든다. 내가 이런 의리를 지키려고 내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는가? 내 가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어떤 심경의 변화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한 말들을 일단 좀 다시 음미해보죠.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벌 받고 이재명이 잘못한 것은 이재명이 벌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뭐 맞는 말이죠. 죄와 벌, 죄진 대로 벌을 받아야지. 그것이 법치국가고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죄는 같이 지었는데 네가 다 엎어 써라. 네가 독박 써라. 내가 네 뒤는 봐줄게.
이렇게 꼬리 자르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사람을 말하겠죠.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보게 됐다. 비정한 세상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뭐 대장동을 하고 뭐 백현동을 하고 이럴 때는 형제들 같은 사람이었다. 의형제라는 말도 있잖아요. 의형제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데 막상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참 비정하다.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의리가 있을 수가 없죠. 서로 뭐 돈 벌려고 뭉쳐진 사이고 또 이재명을 이용해서 호가호위하고 치부를 하고 그것도 정당한 돈벌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속에서 이재명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키우고 욕망을 달성하려고 했을 거고요. 참 이 사람 뭐 심정이 아주 비통한 것 같아요. 유동규 씨. 1년을 참아왔다.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 이때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명일까요? 뭐 김용일까요? 또 그 밖에 누구일까요? 의리하면 또 장비 아니겠나. 유동규 씨 자기 별명이 장비예요. 의리하면 나 유동규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 말하자면 이재명이나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런 이재명의 핵심 사람들에게 자기가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입을 열어요. 예전 조사 때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다면 내가 죽고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졌다면 이제는 사실만을 갖고 얘기를 하겠다. 진실을 다 밝히겠다 이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새 좀 목소리 힘도 빠지고 표정이 좀 옛날 같지 않던데 많이 두렵겠죠. 그들을 지켜주려고 했다. 여기서 그들은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죠? 그들이 나를 회유했다. 검찰이 회유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회유했다. 내가 중심이 돼버렸다. 나는 깃털인데 내가 몸통이 돼버렸다. 이거 유동규 씨 얘기는. 내가 바보 같고 후회스럽다.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내 가족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게 아까 말한 그런 의리겠죠. 그 세계에는 없다고 판단한 의리.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것은 덮었으면 안 되고 이재명의 명령대로 한 것은 이재명이 써야 될 거고 그게 공정이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내 죄는 내가 달게 받고 이재명 당신의 죄는 당신이 달게 받아라.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을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감옥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유동규와 이재명보다 김문기와 이재명이 더 먼저 알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김문기를 이재명이 몰라? 모른다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김문기가 또 돌아가셨잖아요. 그 가족이 절규하는 것을 감옥에서 봤을 거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김문기를 몰라? 이러면서.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골프를 넷이 친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넷이 치는데 호주 가서는 셋이 쳤답니다.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 이렇게. 그런데 이재명 당신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그리고 또 유동규한테도 그랬잖아요. 내 측근이 아니다. 김용이 정진상이 정도 돼야 내 측근이다. 결국은 이제 유동규라는 꼬리를 자르고 대장동 게이트를 빠져나가 보겠다 하는 이재명의 그런 심리가 담겨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심경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유동규 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적은 숨길 수가 없다. 이 말. 검찰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가서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핸드폰 다 추적하죠. 신용카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썼는가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심지어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도 몇 시에 어디서 진입했어도 어디서 빠져나가는 거 다 나오죠. 뭐 CCTV 또 얼마나 많습니까? CCTV 뭐 전국토에 다 수많은 CCTV들이 있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가 딱 들이대면 거짓말 못해요. 옛날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뭐 부인하려고 했는데 뭐 박연차하고 녹취록을 딱 들이대니까 정직한 분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인하고 돌아가서 부인하고 대판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찍힌 발자국을 어떻게 숨기냐. 그래서 이미 다
이미 검찰에서 유동규의 행적, 김용의 행적 다 이렇게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 발자국이. 힘으로 누르겠다? 눌러보라고 해라.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 유동규가 당신들이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유동규 씨의 말, 유동규 씨의 메시지를 보면 이거 보통 분 아니에요. 거의 아주 뭐 정치를 매선하신 그런 노련한 정치인의 얘기 같아요. 참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할 정도로 그런 게 느껴져요. 저는 뭐 성악을 했다고 그러죠. 예술을 하신 분이어서 그런가. 대학에서 작은 돌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안달이다.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라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도 저렇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야단 법석이라는 거예요. 정작 큰 돌이 날아오면 당신들 어떻게 할래? 지금 큰 돌이 많잖아요. 뭐 태국에 도망가 있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의리를 지켜준다? 그럴까요? 사업을 하신 분인데, 회사를 갖고 있는데, 박연차도 노무현에 대한 의리를 못 지켜줬는데 지켜줄 수 있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또 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 대장동에 뭐 대주주들, 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1, 2, 3호가 김만배가 이렇게 해놓은 대주주인데 1호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도 지금 의문이잖아요.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이한성이 이름으로 천화동인 1호가 등기가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일개 보좌관이 그런 뭐 거기서 뭐 1200억 정도 이렇게 막 수익이 나가지고 일부 쓰고 700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압류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한성이 거냐. 김민배가 그랬잖아요. 실소유주는 나다. 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김만배죠. 김만배가 또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유동규? 뭐 유동규라고 이런 얘기가 유동규일 수가 없죠. 유동규는 김만배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유동규보다는 정진상이가 뭐 한 살인가 더 많고 정진상보다는 이번에 구속된 김용희가 한 3살 더 많고 그리고 김만배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한참 나이 어린 유동규 같아 그분 것이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래서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목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 대장동 게이트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이걸 어떻게 견디려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저런 수순의 투쟁의 길을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저는 오래전에 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민주당이 이재명의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비리 의혹 그런 게이트에 지켜주려다가 오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그랬나요? 죽음은 늪에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뭐 이걸 다 조작이다. 아마 검찰은 상당한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김만배도 구속돼 있는데 이 김만배가 검찰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하나도 알려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만배가 다 사실대로 불었다, 털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과연 조작이다,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런 걸 가지고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민주화 투쟁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분은 민주화 투쟁도 안 한 분이에요.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뭐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 이쪽 화법은 그래요. 얼마 전에도 민주당이 자료에서 그랬죠. 뭐 1원짜리 하나 받은 것 없다. 이런 식으로 사탕 하나, 뭐 1원짜리, 또 쌍방울 네이 한 벌 입어본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운명적 상황이다.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하자면 촛불 데모나 가투를 선동질하는 표현입니다. 개딸들이여 옳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맹목적인 내 편이여 나를 지켜다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들립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도의가 뭡니까? 도덕적 의리. 도덕적 의리가 사라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만은 그 결정은 법원의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검찰이 압수수색하겠다고 제출한 서류를 보고 근거가 있으면은 그걸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못 합니다. 결국은 판사가 법원이 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은 친문재인 정권 대법원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법원에서 압수수색 하라고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 압수수색이 폭력입니까? 옛날에 청와대도 하고 국방부도 하고 다 했잖아요. 국회의원실도 하고. 태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 하고 뭐 울먹이기도 했다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 그분이 뭐 민주화 투쟁을 한 것도 없고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뭐 그분이 뭐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뭐 부귀영화를 누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대통령 후보가 됐고 갑자기 뭐 국회의원 저쪽으로 가서 자기 동네도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국회의원 배지 달았고 또 뭐 당대표가 됐고 뭐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지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 지금 예, 또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한 말이 다 지금 족쇄로 온 거예요. 과거에 특검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 조적조라고 그랬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명적명인 것 같아요.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자기가 한 말이 다 족쇄가 돼 있습니다.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다 그랬어요. 과거에 한 말입니다. 지금 대장동 도둑을 잡겠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그걸 자기는 보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이 이제는 안 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그러다가 지금은 다 정치 보복이고 뭐 야당 탄압인지 타밥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부패한 돈을 먹고 뇌물을 먹고 또 이렇게 진짜 당군 이래 최대의 이런 어떤 의혹 이런 데 대해서는 여당이면 뭐하고 야당이면 뭐합니까? 다 법대로 처벌해야죠. 감옥 보내야죠. 국민들이 그것마저 그 원칙마저 지키지 않고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쪽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이쪽이 도둑질해도 나는 무조건 이쪽이야. 이렇다면은 더 이상 얘기 안 해야죠. 같이 이 나라 국민이라고 서로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그렇게 같이 공동체 이루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부정한 돈을 먹고 그걸 은폐하고 숨기려 하고 권력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데도 박수 쳐준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어떻게 함께 서로 웃으면서 손을 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 어느 정당이 됐든 또 그 어떤 인물이 됐든 이것만큼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재미있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마귀가 수레바퀴에 대드는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다.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제 이 대표가 역사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떨어진 대통령 선거 때 자기들이 고발해서 이 사건이 불거져서 수사가 됐고 그런데도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고 떨어지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고 이거 첫 번째 방탄입니다. 국회의원 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회기 중에. 그러고 나서 또 당 대표 만들었어요. 민주당 대표 되면은 죄지었어도 더 쉽게 잡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특검 하자고 방탄 특검 이렇게 3중의 방탄막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30 의원도 뭐 이거 다 우리 예상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재명 당신 대표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왔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이제 물러나 달라.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와 달라 이랬어요. 김현주 씨라고 우리 당의 상근 부대변인을 했던 그 방송인이죠. 폭로가 나을 앞으로의 파장이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느껴진다. 정말 제가 봐도 지금의 이재명 사태라고 할까요? 대장동 게이트 등등은 뭐 쌍방울, 법카, 뭐 북한, 뭐 백현동, 뭐 위례 등등 이게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요. 야, 이런 영화가 있을까? 어떻게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분이 시작할 때부터 아니 시장 그 전이죠. 변호사 할 때부터 뭐 리모델링 관여하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시장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끝날 때까지 이 수많은 의혹으로 지금 점철돼 있잖아요. 참 이런 정치인은 저는 못 봤어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저도 처음 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랬죠.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 했네요. 방탄 배지, 방탄 당대표, 방탄 특검까지 방탄 3종 세트를 완성하려고 한다. 참 말 잘해요. 정치인들 여러분. 그죠? 김기현 우리 전 원내대표가 또 뭐 아주 요새 말빨이 셉니다. 압수수색했다고 이게 민주주의가 퇴행한다고 지켜달라고 울먹거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 선택적 눈물을 흘리는 눈물도 선택해서 흘린답니다.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뭐 악의 눈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게 여러분? 차기가 필요해서 선택적으로 눈물을 흘린대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믿었던 동업자 유동규에게 당한 배신을 국민 상대로 화풀이 하겠다는 거냐. 유동규가 배신해서 어려운 처지에 몰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새 살림을 보고하는 자리를 보이콧을 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김기현 대표가 아주 말발이 요새 셉니다. 이 대표는 이제 명이 다 했으니 목숨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풀었어요. 이재명이 다 했다. 이거 전영욱 전 의원이 처음에 했던 말 같은데 우리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또 풀어먹었네요. 안철수 의원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대장동 게이트 장본인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대장동 게이트 장본인 이재명이겠죠. 지역구를 분당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 자신이 이제 분당에 출마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분당에서 한판 붙자고 했는데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셔 버렸죠. 누가? 이재명이.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이 이런 말을 했네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살고 있는 민주당 전체를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모처럼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또 전영욱 의원도 이런 얘기를 전영욱 전 의원도 굉장히 이렇게 그 말발이 세죠. 아주 너무 세요. 이재명은 악마다. 그에게 딱 한 가지 이유로 뒷덜미를 잡힌 인질 정치인들을 방패 삼으려 들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이 지금 인질이 돼 있다는 거죠. 인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인질이 된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 이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짐작 가는 게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이재명한테 뭔 코가 끼었길래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하겠다고 저 모양일까? 참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런데 이제 이 김어준이 같은 저쪽에 이제 좌파 언론인은 또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벌써 한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못 버틴다. 본인들 편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분, 이분 참 서울법대 나오고 인품도 있고 한 분인데 아주 이재명을 옹호하더라고요. 이재명하고 물론 고시 동기라고는 들었습니다만은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부패 지옥, 청렴 천국이라고 그랬대요. 이재명을 그렇게 평했어요. 그 반대 같은데요. 부패 천국, 청렴 지옥.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인데 한 사람 말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대중 정권 때 요즘 민주당 내부를 보면 무슨 신흥 종교에 심취해가는 정당을 마주하는 듯하다. 신흥 종교 집단이래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교다 이 말이야 지금 민주당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 말씀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장 하셨던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실패한 사람 같다. 그가 다시 인간 수업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게이트에 대처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책무마저 버리고 국민에 대한 책무겠죠. 국회법에 명시된 책무마저 버리고 이재명 사당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공당도 아니고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당이다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랍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정치인들의 참 말 잘하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유동규가 굉장히 핫한 인물. 보수 쪽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유동규가 나라를 살리고 있다. 사실을 말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다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말 잘하고 인기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클지 참 궁금할 정도로. 한동훈 장관이 그랬죠.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이재명이죠.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치 국가에는 없다. 어떻게 피의자가 여기서 내가 수사를 받겠다 선택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특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한 말이죠. 여러분 죄와 벌, 죄는 무섭습니다.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0만 불인가 달러
박연차가 만들어준 거 그거 가지고 조사받을 때 딱 녹취록 제시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때 중수부장인가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대통령님 이제부터는 대통령님이 아니고 피의자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쩌면 이런 의혹들이 결정적으로 다 밝혀질 때 되면 이재명 대표님 이제부터는 대표님이 아니라 피의자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은 정말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추진력이 있게 행동력이 있어 보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장관의 이 화법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지지율을 올리시려면. 또 이런 말도 했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할 단계는 지난 것 아닌가 생각된다. 토건 비리 과정에서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 이런 걸 말하겠죠. 뒷돈이 건네졌다면 범죄이고 그걸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한 것이다.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금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지금 그런 의혹이 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 하냐? 이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입니다. 이 양반 세죠.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뭐 윤석열, 또 김현장 변호사들이 뭐 어디 청담동 뭐 술집에서 얼마 전에 7월달에 술 먹었지 않냐 이런 소리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누가? 김의겸 의원이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한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누군가를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느냐. 거짓말 면허증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김의겸 의원한테 한동훈이가. 국회의원들이 이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사실인 거 사실이 아닌 거 막 얘기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국회의원은 책임 안 져요. 국회에서만큼은 그런 특권을 줬어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거짓말 사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발을 빼죠. 나는 그냥 물어본 거다 이러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있어요. 당신 지금 주장에 대해서 나는 장관직을 걸겠다. 당신 말이 사실이면 나 장관 당장 못 받겠다. 앞으로 어떤 공직도 안 맡겠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김의겸 의원 당신은 뭘 걸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세지 않아요? 이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아주 참 너무나 당당한 거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겠죠. 국민 앞에서. 국민 여러분, 정치인의 말, 누가 옳은 말인지, 누가 거짓말인지 그 판단할 책임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 판단 제대로 못 하시면은요, 나라가 바로 가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을 욕만 하지 마시고 그걸 판단할 능력,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우리 똑똑해집시다. 우리가 똑똑하면 그런 거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 말이 옳은지, 사실인지, 누구 말이 거짓이고, 누구 말이 교원영색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을 못하고 그냥 뭐 무슨 방송의 종편을 보든 공중파를 보든 신문을 보든 포탈을 보든 그 판단을 해야 될 책임, 그런 어떤 자질은 국민 여러분이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용당해요. 정치인들의 말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치인들의 말 결국은 모든 것이 말로 귀결되는데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